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2월 2224일 월수요일 해외 축구 19경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말리 vs 잠비아. 이 경기는 공격적인 4-2-3-1을 구사하는 홈팀 말리와 투톱 중심의 4-4-1을 바탕으로 한 잠비아의 맞대결이다. 말리는 네네와 풀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 투레의 박스 안 움직임을 통해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공략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점점 뒤로 몰아붙이는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상가레가 중원에서 라인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공격 가담 이후에도 세컨 찬스를 다시 거둬들이며 2차, 3차 공격을 이어가는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반면에 잠비아는 다카와 사칼라의 스피드를 활용해 역습 한 방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두 줄 수비의 폭이 넓어지고 풀백 복귀가 늦어지는 순간마다 말리의 측면 침투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특히 잠비아는 클래식한 측면, 크로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꾸준히 가져가는 팀을 상대로 측면 수비와 박스 안 대응이 동시에 무너졌던 이력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측면 마이너스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공격 루트의 다양성, 그리고 홈에서의 주도권까지 종합하면 말리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1말리는 4-2-3-1 구조 안에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며 네네와 투렛, 상가레를 축으로 공격 패턴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잠비아는 투톱의 스피드와 개개인의 돌파 능력은 위협적이지만 측면 수비와 박스 근처 공간 관리에서 불안 요소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팀 말리가 공격 템포와 전술 응집력에서 우세를 점하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말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12월 23일 화요일 샤르자 FC vs 알힐랄. 이 경기는 빌드업과 점유를 바탕으로 공격 템포를 조절하려는 알샤르자와 전방 압박과 뒷공간 공략에 특화된 알힐랄의 스타일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알샤르자는 4-3-3 구조 속에서 루안 페레이라와 카마라, 바르보사 멜로니를 축으로 패스를 풀어가면서 측면에서 시작한 공격을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까지 이어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수비 라인, 특히 센터백 듀오의 순간 스피드가 빠르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라인을 한번 올렸다가 역습에 전환되는 타이밍마다 뒷공간이 크게 열릴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 알힐랄은 이 약점을 정확히 노릴 수 있는 스쿼드를 갖추고 있으며 네베스가 1차 압박을 벗겨낸 뒤 알다우사리 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하나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장면이 충분히 그려진다. 알다우사리는 좌측에서 속도를 살려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좋아 발이 느린 알샤르자 센터백을 향해 반복적인 뒷공간 침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누네스는 그 사이에서 라인 사이를 찢으며 마무리 각을 열어줄 수 있다. 알샤르자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하더라도 네베스의 킥 능력을 고려하면 세트피스와 이선 중거리 슈팅 상황에서 알힐랄이 더 많은 위협 장면을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 반대로 알샤르자가 라인을 올려 빌드업을 이어가려 한다면 공을 잃는 순간마다 알힐랄의 빠른 전환이 곧바로 실점 위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토너먼트 흐름을 감안했을 때 알샤르자는 실점을 두려워해 라인을 내리면 공격 전개가 막히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털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알힐랄은 네베스를 중심으로 전환 속도와 방향 전환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자기들 스타일대로 풀어가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알샤르자가 홈 분위기를 등에 업고 어느 정도 점유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날카로운 찬스의 빈도와 결정력 측면에서는 알힐랄 쪽이 더 높은 기대값을 가져가는 흐름이 예상된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의 피로도와 뒷공간 관리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나면서 알샤르자가 버티는 수비에만 몰릴 경우 알힐랄의 크로스, 컷백, 세컨 찬스 슈팅이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알샤르자가 얼마나 라인을 조절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느냐보다 알힐랄이 몇 번의 전환 상황을 골로 연결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전술 상성, 선수 개개인의 기동력, 그리고 전환 속도까지 종합하면 스코어 주도권은 알힐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하나 샤르자는 루안 페레이라와 카마라, 바르보사 멜로니를 축으로 공격 전개를 풀어가려 하지만 센터백 라인의 기동력 한계 때문에 라인을 올릴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를 안고 있다. 알힐랄은 네베스의 탈압박과 킥 능력, 그리고 누네스와 알다우사리의 속도를 동시에 활용해 뒷공간을 반복해서 파고들 수 있는 팀이라 시간대가 지날수록 더 많은 결정적인 찬스를 가져갈 여지가 크다. 전술적 상성과 선수 기동력, 토너먼트에서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까지 고려하면 이 매치는 알힐랄이 흐름과 결과를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샤르자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트락토르 사지 vs FC 알두알리. 이번 맞대결은 전형적인 고지대 적응력과 세트피스 우위가 결합된 트락토르의 흐름이 보다 이름값 있는 공격 자원을 가진 알투아일의 전개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의 승부라고 볼 수 있다. 트락토르는 드로젝과 포스토이나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밟아주면서 할릴 로비치가 중앙에서 타이밍 좋은 스루 패스와 방향 전환으로 공격의 박자를 맞추는 구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피지컬이 좋은 자원들이 박스 안으로 동시에 침투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마다 트락토르가 제공권 우위를 앞세워 득점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알투하일은 피용테크, 에드밀슨 주니어, 루이스 알베르토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축이 분명한 위력을 갖고 있지만 그 힘을 90분 내내 동일한 강도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변수다. 고지대 특성상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커지고 경기 후반에는 짧은 전력 질주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피로가 급격히 쌓이는 환경이 펼쳐지기 쉽다. 이런 흐름에서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알투하일 특유의 스타일은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뒷공간을 크게 내주는 약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트락토르는 이런 점을 알고 있는 만큼 초반부터 무리하게 모든 힘을 쏟기보다는 중원 압박과 세트피스를 통해 꾸준히 압박감을 누적시키면서 상대 체력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트락토르의 장신 자원들이 차례로 박스 안을 점령하면 알투하일 수비수들이 마킹 전환에서 한 박자씩 늦게 따라가며 실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알투하일 입장에서는 개인 기량으로 한두 번은 날카로운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고지대 적응에 실패하는 순간 공격 전개 리듬이 끊기고 수비 간격까지 무너지면서 경기 전체 흐름이 불안해질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세트피스와 제공권, 그리고 고지대라는 환경 변수까지 묶어봤을 때 시간이 갈수록 트락토르 쪽으로 분위기와 기대값이 기울어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매치업이다. 1트락토르는 고지대라는 환경 이점과 피지컬 장점을 동시에 활용해 세트피스와 제공권 싸움에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알투하일은 전방의 이름값은 화려하지만 고지대 원정에서 평소와 같은 강도로 라인을 올리고 압박을 유지하기에는 체력과 호흡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 흐름과 환경 변수까지 함께 묶어서 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트피스와 박스 장악력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트락토르 승리 쪽으로 판단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트락토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남아공 vs 앙골라. 이 맞대결에서 남아공은 모코에나를 중심으로 한 스윙 패스와 포켓 공간 창출을 통해 상대 블록을 옆으로 흔들어 놓고 침투 타이밍을 재는 운영을 가져갈 전망이다. 모코에나가 좌우로 폭넓게 패스를 분산시키면 앙골라의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기 쉽고 그 틈을 포스터와 모포켄이 동시에 파고드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포스터가 최전방에서 등을 치고 볼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모포켄은 그 주변에서 세컨볼 경쟁력을 살려 박스 근처에서 슈팅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남아공의 포백은 라인을 과도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중간 블록을 유지하면서 앙골라의 롱볼과 직선적인 역습 루트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크다. 앙골라는 은졸라를 축으로 한 단순 직선적인 전개를 통해 위협 장면을 만들겠지만 세컨볼 경쟁과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에서의 조직력은 남아공보다 다소 떨어지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벤슨과 겔슨 달라가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위협을 주더라도 풀백 복귀가 늦고 미드필더들의 커버 범위가 좁아지는 순간에는 오히려 남아공 역습의 시작점이 될 여지가 크다. 그래서 전반에는 남아공이 중원에서 템포를 쥐고 경기를 설계하는 흐름이 강하게 예상되고 후반에는 앙골라의 체력 저하와 간격 관리 문제까지 겹치며 남아공 쪽으로 더 많은 찬스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골라의 전반 개인 능력은 한두 번 정도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남아공 입장에서는 세트피스 수비와 크로스 방어에서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남아공이 홈에서 리듬을 가져가는 동안 모코에나의 중거리 슈팅이나 세트피스 한 방이 흐름을 완전히 자신들 쪽으로 끌어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앙골라는 득점을 위해 라인을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고 그때 발생하는 뒷공간과 포켓을 남아공이 한 번 더 찌르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에서 모코에나가 얼마나 차분하게 템포를 조절해주느냐, 그리고 포스터와 모포켄이 포켓 침투 타이밍을 얼마나 정교하게 맞추느냐에 따라 남아공 쪽 기대값이 더 커지는 승부라 볼 수 있다. 무더운 환경과 긴 대회 일정 속에서 체력 관리와 라인 유지력에서도 남아공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는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1남아공은 4-2-3-1 구조 안에서 모코에나를 중심으로 한 스윙 패스와 포켓 침투 패턴이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에 앙골라는 전반 개인 능력은 위협적이지만 수비 전환과 간격 조절에서 생기는 허점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어 원정에서의 리스크가 분명하다. 때문에 홈에서 템포를 쥐고 포켓 침투와 전환 속도를 자신들의 리듬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남아공이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심리까지 묶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남아공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알가라파 SC vs 알 와흐다.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높이와 포스트 플레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알가라파와 타디치 중심의 패스 축구를 지향하는 알 와흐다의 색깔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승부다. 알가라파는 3백 아래의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한 뒤 브라이미와 윙백들의 오버래핑을 통해 측면 깊은 지점까지 공을 운반하고 최종적으로 호셀루의 머리를 향해 크로스를 집중 공급하는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호셀루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해내면서도 타점 높은 헤더로 골문을 정조준할 수 있는 자원이라 알 와흐다 센터백 조합이 평균 신장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면 경기 내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알 와흐다는 타디치의 킥과 시야를 살려 짧게 주고받는 패턴과 컷백을 활용해 골을 노리겠지만
박스 안에서의 제공권 싸움에서는 공격과 수비 모두 상대보다 우위라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알와흐다 입장에서는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지 않으면서도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차단하기 위한 압박 타이밍과 풀백의 위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빈과 하마드 쪽에서 수비 가담 타이밍이 어긋나면 브라이미와 윙백이 만들어내는 측면 숫자 우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호셀로에게 향하는 크로스 빈도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알카라파는 세트피스와 오픈 플레이를 모두 활용해 공중전을 반복적으로 설계할 것이고 알와흐다는 박스 안에서 계속해서 헤더 상황을 허용하는 흐름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알가라파가 선제골을 가져간 이후에는 굳이 점유율에서 앞서려 하기보다는 라인을 적당히 조절하며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추가 득점을 노리는 운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알와흐다는 스코어가 밀릴수록 타디치에게 공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전개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풀백까지 공격 가담을 늘리는 과정에서 뒤쪽 공간이 더 크게 열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구도에서는 한번 실패한 수비 헤더 이후 세컨 찬스에서 추가 실점이 나올 수 있고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알카라파의 공격 설계가 그대로 스코어보드에 반영될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높이와 박스 안 경합이라는 요소가 승부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에서 우위를 점한 쪽이 득점 기대값을 가져가게 되는 전형적인 매치업이라 볼 수 있다. 높이 싸움, 세트피스, 크로스 타이밍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알카라파가 경기 전반에 걸쳐 더 많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시나리오가 설득력 있게 그려진다. 한 알카라파는 호셀로의 제공권과 브라이미의 크로스, 사시의 연결 능력을 중심으로 박스 안 공중전을 설계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알와흐다는 타디치의 패스워크와 점유율에서는 강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높이 싸움과 세트피스 수비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안고 들어가는 구조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매치는 포스트 플레이와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알카라파가 스코어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승리 방정식 또한 알카라파 쪽으로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기라고 볼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카라파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알쇼르타 IRQ BS 알 아울레 SC 이 매치는 기본 포메이션은 같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어떤 팀이 더 다양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흐름이다. 알쇼르타는 전체적인 블록 유지에는 신경을 쓰지만 박스 근처에서 상대 인버티드 윙어를 따라 들어가는 동선과 6번 자리의 커버 타이밍이 엇갈리는 장면이 종종 나타난다. 그래서 갈레노처럼 측면에서 출발해 중앙으로 대각선 침투를 반복하는 타입을 상대할 때는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에 생기는 좁은 틈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알 아흘리는 갈레노의 인버티드 런과 토니의 연계 능력, 그리고 마테우스 곤살베스의 이선 합류를 동시에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특히 갈레노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타이밍과 토니가 등지는 움직임을 맞춰두면 단순히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비 뒷공간으로 짧고 빠른 패스를 찔러 넣는 루트가 열리게 된다. 이때 알쇼르타 수비가 라인을 내리며 버티려 하면 마테우스 곤살베스가 박스 앞에서 세컨 찬스를 노리면서 중거리 슈팅과 재연결 패스를 동시에 준비하기 때문에 막아내는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알쇼르타가 알마와스를 통해 측면에서 빠르게 전진해 역습을 시도하는 장면도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전개가 길어질수록 유니스가 고립되고 두 번째 합류가 늦어지는 구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세프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탈압박을 시도하더라도 알 아흘리의 이선 압박이 전방과 연동되면 안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놓고 보면 알쇼르타는 알마와스의 개인 기량이나 세트피스를 통해 한두 번 정도 좋은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박스 안에서 꾸준히 콧퀄리티 찬스를 만드는 팀은 알 아흘리 쪽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알 아흘리는 동일한 4-1-4-4-1 구조 안에서 토니와 갈레노, 마테우스 곤살베스가 서로의 움직임을 읽고 연계하는 패턴이 잘 잡혀있고 특히 파이널 서드에서의 인버티드 침투는 알쇼르타가 가장 버거워하는 유형의 공격 루트다. 갈레노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때마다 알쇼르타 수비라인은 중앙과 측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그때마다 토니의 움직임과 마테우스 곤살베스의 합류가 맞물리면 실점 위험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알쇼르타도 라인을 내리고 숫자로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세컨 찬스를 정리해줄 출구 전략이 부족해지고 시간을 거듭할수록 알 아흘리의 파이널 서드 점유 시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같은 포메이션 아래에서 전환 속도와 인버티드 침투의 완성도가 어느 쪽이 더 높은지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 얼마만큼 다양한 옵션을 가동할 수 있는지가 승부를 가르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 요소들을 모두 감안하면 갈레노의 인사이드 침투와 토니의 연계, 마테우스 곤살베스의 이선 지원까지 갖춘 알 아흘리 쪽이 득점 기대값에서 한 걸음 앞서는 흐름으로 그려진다. 일전체적인 틀만 보면 양팀 모두 안정적인 4-1-4-1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파이널 서드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지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알쇼르타가 블록을 내리고 버티는 동안 알 아흘리는 갈레노의 인버티드 침투와 토니의 연계, 마테우스 곤살베스의 지원을 통해 꾸준히 박스 근처를 두드리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알쇼르타가 세트피스나 개인 기량으로 균형을 맞출 여지는 남아있지만 전반적인 찬스의 양과 질을 고려하면 알 아흘리 쪽 승리 시나리오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쇼르타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SSC 나폴리 vs 볼로냐 FC. 이 경기의 핵심은 나폴리의 입체적인 전방 구조와 볼로냐 수비 미드필더 간격 붕괴가 맞부딪히는 지점이다. 나폴리는 103화 더블 중원이 일찍 라인을 정렬해 두 줄 수비를 잡아주면서 전방 3명이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팀이다. 그래서 호일룬이 중앙에서 볼을 받아 등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곧바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네레스가 침투에 나서며 수비와 3선 사이 벌어진 틈을 향해 직선적인 드리블을 꽂아 넣는다. 특히 볼로냐가 모로의 빌드업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원에서 전개를 시작하는 장면에서는 최종 수비진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태평양보다 더 넓게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렇게 벌어진 공간은 상대 공격진 입장에서 슈팅과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황금 구역인데 바로 이 지점을 네레스가 절묘하게 침투해 들어가며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맥토미니는 이 선에서 후발 주자로 박스 안으로 합류해 세컨볼과 컷백을 마무리하는 데 강점을 가진 만큼 나폴리가 박스 앞 공간에서 여러 번 두 번째, 세 번째 찬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된다. 반면 달린가는 마무리 능력은 좋지만 볼로냐 전체 전개 템포가 느려 박스 안 숫자를 늘려주는 지원이 부족한 구간이 많고 공격에 비해 수비 전환 시 라인 간격을 조이는 속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오르솔리니의 개인 기량이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뒷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나폴리 역습에 좋은 먹잇감이 된다. 무엇보다 수비와 미드필더 진영에서 간격 유지에 실패하는 문제는 단순한 컨디션 이슈가 아니라 조직적인 구조 문제라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상대에게 실점의 빌미를 제공할 공산이 크다. 나폴리는 호일룬의 깊이 있는 침투와 네레스의 날카로운 안쪽 돌파, 맥토미니의 박스 안 합류를 통해 이 벌어진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무기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볼로냐의 간격 붕괴는 더 심해지고 나폴리의 전방 삼각 편성은 더욱 많은 유효 슈팅과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슈퍼컵이라는 단판 승부 특성상 먼저 골을 넣는 팀이 흐름을 크게 가져가게 되는데 이 구조에서 나폴리가 선제 득점 후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승부를 관리할 시나리오가 더 선명하게 그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로냐가 세트피스나 오르솔리니의 슈팅으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술 밸런스와 간격 관리, 전환 속도에서 나폴리를 넘어서는 그림은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나폴리가 볼로냐의 균열난 중간 블록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침투와 전환 속도로 슈퍼컵 트로피에 다가설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일나폴리는 전방 삼각 편성과 안정적인 팩상 구조를 바탕으로 볼로냐 수비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벌어진 넓은 틈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경기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볼로냐는 달린가와 오르솔리니, 모로의 개별 능력에도 불구하고 간격관리 실패와 전환 수비 불안이라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뛰어야 하는 만큼 결정적인 순간마다 뒷공간과 박스 앞이 동시에 열릴 위험을 안고 있다. 전술적 상성과 간격관리, 그리고 침투 전환 속도의 완성도를 종합하면 이번 슈퍼컵은 나폴리가 흐름을 접수하며 승리로 가져갈 확률이 더 높은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나폴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추. 아틀레틱 빌바오 vs RCD 에스파뇰.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 후반 세컨볼 경쟁력이 가장 먼저 승부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에스파뇰은 승부처 타이밍 세컨볼 경합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이 낮아지고 공격 전개가 짧아지며 수비 시간만 길어진다. 홈팀 빌바오는 이 타이밍에 전방 지역 공격진들이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침투에 들어가는 팀이다. 결국 상대보다 한 박자 빠른 세컨볼 선점으로 득점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홈팀 빌바오는 4-2-3-1 구조에서 측면 전개로 상대를 벌려놓은 뒤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박스 안 숫자를 늘린다. 그래서 이냐키 윌리엄스가 속도로 라인을 찢어주면 산나디는 문전에서 버티며 마무리 각을 키우는 역할이 가능하다. 베렌게르가 측면에서 리듬을 만들어주면 상대 수비는 한쪽으로 쏠리고 반대쪽 침투 루트가 더 선명해진다. 하지만 오늘 경기의 진짜 포인트는 세트피스다. 홈팀 빌바오는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향해 런닝 점프에 들어가면서 중간에서 헤더로 잘라먹는 세밀한 패턴이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코너킥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득점에 가까운 좋은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원정팀 에스파뇰은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번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원정팀 에스파뇰이 살아날 수 있는 그림은 푸아도의 대각 침투와 밀라의 라인 사이 볼 받기로 한 번의 전환을 뚫는 장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도 지속성이 떨어지면 결국 다시 홈팀 빌바오가 점유와 압박으로 경기를 잠글 수 있다. 그래서 초반은 탐색전이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홈팀 빌바오가 박스 근처에서 찬스를 누적시키는 흐름이 유력하다. 결론적으로 후반 승부처에서 홈팀 빌바오가 한 박자 빠른 세컨볼 경쟁력과 코너킥 패턴으로 득점을 뽑아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팀 에스파뇰이 후반에 점유를 잃는 순간부터 홈팀 빌바오의 세컨볼 경쟁력이 바로 득점 기회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코너킥 니어 포스트 패턴은 오늘 경기에서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팀 빌바오 승리로 정리되는 그림이 가장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빌바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풀럼 vs 노팅엄 포레스트.
이 경기는 홈팀 풀럼이 중앙 파고들기를 얼마나 매끄럽게 반복하느냐가 핵심이다. 원정팀 노팅엄은 전방 압박이 늦어지는 순간이 있고 그래서 파이널 서드 라인 커버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온다. 홈팀 풀럼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추크 해제가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며 수비 시선을 먼저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다. 그 타이밍에 스미스 로우가 라인 사이를 타고 들어가면 박스 안에서 자유로운 슈팅 각이 열릴 공산이 크다. 그리고 히메네스가 버텨주며 등지고 받아주면 이선이 한 번에 전진해 원터치 마이너스 슈팅으로 연결되는 전개가 나온다. 반면 원정팀 노팅엄은 허드슨 오도이와 깁스 화이트의 전진 드리블로 맞불을 놓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압박 타이밍이 늦어지는 흐름이 계속되면 공격을 가기 전에 수비 간격부터 정리하느라 호흡이 끊길 수 있다. 그래서 홈팀 풀럼이 전반부터 하프 스페이스를 자주 두드리면 원정팀 노팅엄은 블록이 옆으로 찢어질 위험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팀 노팅엄은 전환 한 번에 찬스를 만드는 팀이라 풀럼 수비가 라인을 올릴 때 뒷공간 관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홈팀 풀럼은 교체 카드의 질이 좋고 후반으로 갈수록 속도가 더 붙는 구조다. 루키치가 들어오면 중원 압박 강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원정팀 노팅엄의 전개 템포를 끊어낼 수 있다. 아다마 트라오레가 투입되면 측면에서 피지컬로 버티면서도 스피드로 찢어버리는 장면이 나오며 수비는 대응이 늦어진다. 결국 원정팀 노팅엄의 늦은 압박 벌어진 간격이 반복되면 홈팀 풀럼은 박스 앞에서 슈팅 찬스를 계속 쌓아갈 가능성이 높다. 경기 흐름이 팽팽해도 후반 승부처에서는 홈팀 풀럼이 교체 카드로 템포를 한 번 더 올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홈팀 풀럼이 찬스의 질과 후반 운영에서 우위를 가져갈 그림이 더 선명하다. 이홈팀 풀럼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이선 전개가 날카롭고 후반 교체 카드의 질도 확실한 팀이다. 원정팀 노팅엄은 전방 압박이 늦어지는 순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있어 풀럼의 침투 타이밍을 막아내기 까다롭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홈팀 풀럼이 찬스의 질과 후반 운영에서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풀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이집트 vs 짐바브웨.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이집트가 견고한 4-3-3 수비 블록을 구축한 뒤 상대 빌드업의 허점을 파고들며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는 구도가 유력하다. 이집트는 수비에서 너무 깊이 물러서기보다는 하프라인 근처에 중간 블록을 형성해 패스 코스를 유도하고 인터셉트 순간 곧바로 아테아를 거쳐 전방으로 찔러 넣는 구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아테아는 전환 시 첫 번째 접점으로 한 번의 방향 전환과 긴 킬 패스로 짐바브웨 포백의 뒷공간을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다. 그래서 살라의 폭발적인 측면 침투와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마르무시의 움직임이 맞물리면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결정적인 역습 찬스가 여러 차례 만들어질 수 있다. 짐바브웨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일정 부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연결 구간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라인을 올리다가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나올 위험이 크다. 니캄바가 중앙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더라도 풀백이 동시에 올라가는 타이밍에 볼을 잃는다면 살라와 마르무시가 동시에 측면과 중앙을 찢어 들어오는 역습을 막기엔 체력 스피드에서 모두 부담이 크다. 또한 짐바브웨는 롱볼과 두 배의 제공권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컨볼 경합에서 불리해지고 이집트 미드필더들이 두 번째 볼을 선점하면서 다시 공격권을 가져오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집트는 한 골을 먼저 앞서게 되면 굳이 무리해서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블록을 더 단단히 조이고 역습 상황에서 살라의 스프린트와 마르무시의 마무리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경기 운영을 바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짐바브웨 포백은 라인 컨트롤에서 흔들리고 박스 주변에서 파울로 버티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이집트의 프리킥 코너킥 세트피스 찬스까지 더 많이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번 더 실점이 나오면 짐바브웨의 멘탈과 조직력은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경기 양상은 이집트가 여유있게 스코어 간격을 벌려나가는 쪽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륙 특유의 변수가 있는 만큼 초반 실수 한 번으로 흐름이 꼬이는 상황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전술 완성도와 전환 속도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의 퀄리티를 비교하면 이집트 쪽의 기대값이 훨씬 높은 것은 분명하다. 결국 이 경기는 이집트가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라와 마르무시의 결정력을 앞세워 짐바브웨 포백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된다. 전체적인 흐름과 심리, 체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홈팀 이집트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게 그려지는 매치업이다. 이집트는 아테아의 전환 패스와 살라 마르무시의 스피드가 맞물리는 순간 상대 포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뒷공간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짐바브웨는 빌드업과 라인 컨트롤에서의 불안 요소가 뚜렷하고 원정 체력 심리 변수까지 겹치면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매치는 이집트의 선수비 후역습 구조와 마무리 퀄리티가 그대로 스코어보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홈팀 이집트 승리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이집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멜버른 시티 FC vs 메가서 FC. 이 경기는 멜버른 시티의 메잘라 전술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 패턴이 메가서 FC의 수비 구조를 얼마나 흔들어 놓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쿠엔이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으로 파고드는 메잘라 무브먼트를 반복하면
메가서 FC의 수비 라인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비 숫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자주 몰릴 수밖에 없다. 이때 카프토가 박스 중앙에서 센터백 사이 공간을 점유하고 레키가 이선에서 타이밍을 맞춰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메가서 FC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막아야 할지 선택지가 꼬이게 된다. 메가서 FC 수비진이 쿠엔의 침투를 따라가느라 측면에서 한두 발 늦게 반응하면 박스 안쪽에 자리 잡은 카프토에게 컵백 한 방이 그대로 결정적인 찬스로 연결될 여지가 크다. 반대로 쿠엔을 놓치지 않으려 라인을 안쪽으로 좁히면 레키가 하프 스페이스 바깥에서부터 드라이빙 런을 가져가며 세컨 찬스를 노릴 수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수비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다. 메가서 FC는 카세레스와 이코노미디스를 중심으로 전개를 풀어가겠지만 라인이 뒤로 물려있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패스와 드리블이 대부분 자기 진영에서만 이루어져 위협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란다조가 포함된 중원 라인은 압박 타이밍과 커버 위치에서 미세한 오차가 잦아 멜버른 시티의 빠른 전진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버텨내기에는 경험치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 멜버른 시티는 기본적으로 볼 점유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롱볼 이후 카프토의 버티기와 세컨볼 경합을 통해 다시 공격권을 회수하는 이중 구조로 경기를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메가서 FC는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이 박스 안으로만 말려 들어가며 세컨 찬스 처리와 컷백 수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누적될 경우 추가 실점 리스크가 점점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멜버른 시티가 전반부터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고 주도권을 쥔 채 경기 템포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확률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디스 개인 능력은 한 번의 역습이나 돌파 상황에서 골대를 직접 노릴 수 있는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멜버른 시티 수비 라인의 뒷공간 관리 역시 방심하면 안 된다. 결국 승부는 쿠엔의 메잘라 움직임과 레키의 드라이브, 카프토의 박스 점유가 얼마나 자주 연결되느냐, 그리고 메가서 FC가 그 패턴을 어느 정도까지 차단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좁혀진다. 멜버른 시티 입장에서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로 상대를 계속 몰아붙이며 후반에는 템포 조절과 교체 카드로 경기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 매치업이다. 반면 메가서 FC는 수비 라인의 간격과 중원 커버 범위를 정교하게 맞추지 못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앞 공간이 무너지는 그림을 피하기 어려운 구도다. 일멜버른 시티는 쿠엔의 메잘라 침투와 레키의 드라이빙, 카프토의 박스 점유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을 동시에 위협하는 완성도 높은 공격 패턴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메가서 FC는 카세레스와 이코노미디스를 중심으로 한 전개는 매력적이지만 수비 전환과 라인 간격 관리, 하프 스페이스 보호 측면에서 구조적인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때문에 전술 완성도와 홈 경기장의 흐름, 그리고 후반 체력 분배와 템포 조절 능력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번 매치는 멜버른 시티가 승리로 가져갈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멜버른 시티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콩고 민주공화국 vs 베냉.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두 팀 사이에는 확실한 체급 차이가 존재하고 이 격차가 90분 동안 여러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바칸부의 뒷공간 침투와 은무쿠의 직선적인 돌파, 사디키의 중앙 커버 능력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전방 압박과 전환 공격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너킥 루틴은 니어 포스트로 런닝 점프에 들어가 중간 지점에서 헤더로 방향을 살짝 바꾸는 패턴이 매우 정교해 슈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코너킥이 한두 번만 나와도 바로 실점 위기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한다. 사디키가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해주면서 베닝의 일선 연결을 끊어내면 자연스럽게 베닝은 무니에 쪽으로 공을 길게 보내는 단선적인 패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니에의 제공권과 피지컬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주변에서 세컨볼을 공격적으로 주어줄 자원 구성이 부족해지면 공격이 한 번에 막히고 되돌아오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콩고 민주공화국은 세컨볼 경쟁에서 앞서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공격까지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슈팅수와 박스 점유 시간에서 우위를 점할 여지가 충분하다. 베닝 입장에서는 토신의 스피드를 활용해 역습을 노려야 하지만 중원 전개 속도가 느려지면 토신이 공을 받는 위치가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어 실제 위협도는 생각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무라가 공격 가담을 반복하다가 폭기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콩고 민주공화국의 측면 돌파와 컷백 루트에 그대로 노출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누적되면 베닝은 자연스럽게 라인을 내리고 박스 안에 숫자를 채우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 순간부터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박스 안 침투와 세트피스 패턴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한 골을 앞선 상황에서도 템포를 과도하게 낮추기보다는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 두 번째 골까지 노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 자체가 공격적인 방향으로 유지될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닝이 무니의 제공권을 활용해 한두 번 정도 박스 안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찬스의 양가치를 비교하면 콩고 민주공화국 쪽 기대값이 훨씬 높다. 결과적으로 중원 압박의 질, 세트피스 완성도, 전환 속도의 세 가지 지점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위를 가져가는 경기 구도가 그려진다. 심리적으로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팀이 홈에서 확실히 승점을 가져가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콩고민주공화국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흔들어 놓을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세트피스와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라 판단된다. 일객관적인 전력과 전술 완성도, 그리고 세트피스 위협도까지 모두 합쳐보면 콩고민주공화국 쪽으로 저울추가 더 크게 기운 매치업이다. 특히 니어 포스트로 파고드는 코너킥 패턴과 바칸부의 뒷공간 침투, 은부쿠의 돌파가 맞물리는 순간 베닝의 수비 라인은 버티기 어려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무니에를 중심으로 한 베닝의 단조로운 전개가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가 변수지만 흐름과 찬스의 양을 감안하면 콩고민주공화국 승리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콩고민주공화국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12월 24일 수요일 세네갈 vs 보츠와나. 이 매치는 구조적으로 파페게를 중심으로 한 세네갈의 중앙 빌드업과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에 묶여있는 보츠와나의 라인 유지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세네갈은 파페게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전개를 통해 한 번에 2선과 3선 사이 공간을 찌르고 은디아이의 페네트레이션 드리블로 박스 근처까지 밀고 들어가는 장면을 반복해 만들 수 있는 팀이다. 그 과정에서 사디오 마네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수비 라인 사이를 찢어놓기 때문에 보츠와나 수비진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만 수적 우위를 두고 막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대가 파페게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순간 주변에 위치한 동료들에게 노마크 슈팅 찬스가 역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세네갈은 다양한 각도에서 슈팅 볼륨을 쌓을 수 있다. 반면에 보츠와나는 4-3-3-3을 쓰고 있음에도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자원이 부족해 라인 간격이 늘어난 상태로 롱볼과 단순한 역습에 의존하는 장면이 잦다. 그래서 세네갈처럼 전방 압박과 라인 컨트롤에 능한 상대를 만나면 후방에서부터 압박에 갇혀 탈출하지 못하고 공을 빼앗긴 뒤 곧바로 역공을 허용하는 패턴이 이어질 수 있다. 세네갈 입장에서는 파페게를 축으로 점유율과 템포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은디아의 침투와 마네의 마무리를 통해 스코어를 벌릴 수 있는 이상적인 매치업이다. 무엇보다도 보츠와나가 사실상 수비에만 몰입해야 하는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는 버티는 구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찬스 수와 위협도는 세네갈 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후반에 접어들수록 보츠와나 수비진의 체력 저하와 집중력 이탈이 겹치면 세네갈이 세트피스나 세컨볼 상황에서도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또한 세네갈은 홈 분위기와 전력 차이를 감안했을 때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상대를 자기 진영에 가둬놓는 경기 운영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보츠와나는 역습 한두 번의 승부를 걸어야 하지만 그마저도 세네갈의 중원 압박과 수비 조직력을 뚫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전술적 상성과 개개인 기량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경기는 세네갈이 주도권을 놓지 않은 채 압박과 빌드업 템포를 통해 경기를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세네갈이 한두 골로만 만족할 이유도 크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잘 풀릴 경우 후반에 추가 득점까지 연결되는 스코어 전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결국 파페게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지배력과 은디아 에마네의 침투 공격이 오늘 경기의 스코어 라인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1위 경기는 구조적으로 세네갈의 중앙 플레이메이커 파페게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과 보츠와나의 수비 일변도 운영이 맞부딪히는 승부다. 세네갈은 개의 패스 선택과 은디아 에마네의 침투를 통해 시간대별로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보츠와나는 수비에 매달리면서도 라인 유지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 전술 밸런스와 전환 속도, 마무리 정교함까지 모든 요소를 합산하면 이번 경기는 세네갈이 흐름을 끝까지 쥐고 가며 승리를 손에 넣을 확률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세네갈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알사드 SC vs 샤바브 아라울리 두바이. 이 경기는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원 숫자를 쌓는 알사드의 구조와 4-5-1 블록으로 버티는 알알리 샤바브드의 운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알사드는 양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더블 볼란치 라인을 도와주고 그 위에서 아피프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키패스를 공급하는 구조로 미드필드 장악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사이스는 일선 빌드업에서 첫 패스의 방향을 잡아주고 때때로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시도해 상대 1차 압박 라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때 풀백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빈 측면을 아피프가 넓게 가져가거나 반대로 아피프가 안으로 좁혀들면 풀백이 타이밍을 보고 다시 바깥을 밟는 스위칭 패턴이 반복된다. 이 스위칭을 알알리 수비진이 완벽하게 따라가기는 쉽지 않고 한번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면 아피프와 무이카에게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다. 알알리는 4-5-1 특성상 미드필드에 인원을 많이 배치하긴 하지만 에자톨라이에게 커버 부담이 과도하게 쏠리면 전진 패스의 질이 떨어지고 다브르와 카르타비아까지 공이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역습을 노려도 다브르가 혼자 고립되는 장면이 나오기 쉽고 카르타비아가 뒤에서부터 공을 가져오는 시간이 길어지면 전방 연계가 끊기는 그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점유와 템포 싸움은 알사드 쪽으로 기울 것이고 알알리는 블록을 좁히고 버티는 시간대가 길어질수록 체력 소모와 집중력 저하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인버티드 풀백의 움직임과 아피프의 하프스페이스 장악이 더 위협적으로 작용하면서 세컨볼 상황이나 세트피스에서도 알사드 쪽에 유리한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알사드는 전술 구조상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도 필요한 구간에서는
템포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고 무이카의 박스 안 마무리 능력까지 감안하면 골 기대값은 자연스럽게 알사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알알리는 다브르의 피니시와 카르타비아의 킥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패턴이 읽히는 순간 공격 옵션이 제한된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이런 구도를 종합하면 경기 초반에는 알알리가 라인을 단단히 묶어 두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알사드의 점유와 스위칭 패턴이 수비 블록을 조금씩 갉아먹는 흐름이 유력하다. 결국 인버티드 풀백이 만들어내는 중앙 숫자, 우위와 아피프의 창의적인 움직임, 그리고 무이카의 마무리가 어느 시점에는 스코어보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여기에 사이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까지 더해줄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알사드가 다양한 루트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한 알사드는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한 중원 숫자, 우위와 아피프의 창의적인 움직임, 무이카의 박스 안 마무리를 앞세워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전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알알리샤 바부드는 4-5-1 블록으로 버티는 힘은 있지만 전환 속도와 전개 루트가 단조로워 강한 점유형 팀을 상대로는 경기 내내 수비에 쫓기는 구도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 전술 구조, 개인 기량, 세트피스 세컨볼 디테일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번 매치는 알사드가 점유율과 스코어를 동시에 가져가며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로 보는 쪽이 더 타당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사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나이지리아 vs 탄자니아. 이번 경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나이지리아의 측면, 아이솔레이션 전술을 탄자니아 수비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느냐다. 나이지리아는 전개 초반부터 오시맨, 추크헤제, 이어비를 중심으로 오른쪽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 인원을 집중시키며 상대 수비 라인을 한쪽으로 끌어당기는 패턴을 집요하게 반복한다. 그래서 탄자니아 수비진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나이지리아는 준비된 패턴대로 곧바로 왼쪽에 루크먼에게 방향 전환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의 중점을 한 번에 바꾸려 한다. 루크먼은 농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아이솔레이션 전술의 핵심 옵션처럼 1대1 상황만 만들어지면 개인 기량으로 풀백을 떼어내고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 각도를 만드는 데 매우 능숙하다. 이 장면에서 오시맨은 박스 안에서 수비 두세 명을 끌고 다니며 세컨 상황을 준비하기 때문에 루크먼의 슈팅 이후 흘러나오는 공에도 나이지리아가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탄자니아는 4-4-2 블록을 유지하며 중앙을 촘촘하게 막는데 강점을 보이지만 측면 전환 속도가 느리고 라인 이동폭이 좁아 넓은 공간을 반복적으로 내줄 위험이 크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탄자니아 풀백들의 체력 부담이 누적되면서 태클 타이밍이 반 박자씩 늦어질 수 있고 이는 곧 박스 근처 프리킥이나 코너킥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입장에서는 아이솔레이션 구조만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조급해할 이유가 크지 않고 흐름을 길게 가져가면서도 꾸준히 득점 찬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도다. 이어비가 중원과 측면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잘 잡아준다면 나이지리아의 4-3-3은 공격 시 라인 간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역습 대비 또한 크게 무너지지 않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탄자니아는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기에는 뒷공간 리스크가 부담스럽고 너무 내리면 루크먼과 오시맨, 추크헤제에게 지속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은 역습 상황에서의 한 방과 세트피스 타이밍이지만 전체적인 공격 볼륨과 패턴의 다양성에서 나이지리아에 비해 선택지가 좁은 편이다. 또한 홈팀 나이지리아는 초반부터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며 분위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관중의 응원 속에서 상대를 점점 더 자기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때문에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탄자니아는 측면 커버와 박스 안 경합에서 동시에 밀리기 쉬운 구조에 놓이게 되고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나이지리아의 측면, 아이솔레이션과 박스 장악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만 달라질 뿐 흐름 자체는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승부다. 아이솔레이션 패턴이 전반부터 매끄럽게 작동한다면 나이지리아는 최소 한 골 이상을 기대할 수 있고 경기 운영에 여유가 생기면 추가골까지 노릴 수 있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진다. 이홈팀 나이지리아는 오른쪽 오버로드와 왼쪽 루크먼 아이솔레이션을 축으로 개인 기량과 전술 구조를 동시에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 준비를 마친 상태다. 반면에 탄자니아는 블록 수비와 제한적인 역습의 기대는 운영에 가깝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측면 커버와 세컨 상황에서 밀리며 실점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나이지리아가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주도하고 아이솔레이션 패턴을 꾸준히 가동하기만 한다면 내용과 결과 모두 홈팀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은 승부로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나이지리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알 이티하드 vs 나사프 카르시. 이번 경기는 알 이티하드가 스스로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떤 얼굴을 보여주는지 그 전형적인 장면이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알 이티하드는 초반부터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며 2선과 3선까지 함께 올라가 상대 빌드업의 첫 패스를 강하게 물어뜯는 전방 압박 패턴을 분명하게 가져갈 것이다. 알 셰어리는 전방에서 압박의 출발점이 되어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동시에 압박을 걸고 공을 따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슈팅을 가져가거나 2선에 내려와 연계를 풀어주는 역할을 병행할 전망이다. 베르그비는 압박 후 전환 상황에서 측면의 스페이스를 공격하는 핵심 무기로 볼을 잡는 즉시 드리블과 컷신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수비를 정면으로 흔들려 할 가능성이 크다.
아우아르는 압박 성공 지점 근처에서 공을 받아 한번 접어놓은 뒤 타이밍을 조절해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동료에게 스루 패스를 투입하는 그림을 선호하기 때문에 압박 성공과 동시에 찬스가 바로 연결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반면 나사프 카르시는 3백과 골키퍼를 활용한 후방 빌드업으로 압박을 풀어보려 하겠지만 첫 터치와 첫 패스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는 순간 곧바로 자기 진영 깊숙이까지 몰리는 전개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3백 앞에 위치한 중원 라인은 폭이 넓게 벌어진 상태에서 압박을 받아야 해 한번 측면으로 볼이 빠지면 다시 안쪽을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 사이에 아리티아드 이선과 측면 자원이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게다가 윙백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공을 잃는 순간 나사프 카르시는 측면에서 넓은 공간을 내주는 패턴이 반복되기 쉽고 이는 곧 역습과 2차 공격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 아리티아드는 이런 상황에서 베르그빈과 이선 자원들을 활용해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며 박스 안에서는 알셰우리가 수비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마무리를 시도하는 구조가 그려진다. 그리고 교체 카드 싸움에서도 아리티아드는 후반에 투입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여유있게 준비되어 있어 경기 막판까지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옵션을 계속 주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사프 카르시는 후반으로 갈수록 3백과 윙백 라인의 발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이 타이밍에 아리티아드가 측면에서 속도를 더 끌어올리면 파울과 경고, 세트피스 허용까지 동반되는 흐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방에서 세란과 우투반조가 역습을 노리더라도 팀 전체 라인이 뒤에 박혀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실제로 상대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는 장면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나사프 카르시는 버티는 시간을 늘리는 것 외에 선택지가 제한적인 반면 아리티아드는 초반부터 끝까지 압박 강도와 교체 카드를 조합해 다양한 방식으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입장이다. 결국 전방 압박의 완성도, 교체 카드의 깊이, 그리고 빌드업 압박에 대한 내성 차이가 이 경기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고 흐름 자체는 아리티아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한 아리티아드는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상대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방 압박의 강도를 유지하며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아 곧바로 박스 안을 공략하는 흐름을 선호한다. 반면 나사프 카르시는 압박 강도가 올라가는 경기에서 후방 빌드업과 윙백 복귀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편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수비 간격과 체력 부담이 함께 무너질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전술 완성도와 교체 카드의 깊이가 더 탄탄한 아리티아드 쪽으로 결과와 내용이 모두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합리적인 선택에 가깝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리티아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튀니지 vs 우간다. 이번 매치는 구조적으로만 놓고 봐도 튀니지의 장점과 우간다의 약점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성 구도에 가깝다. 튀니지는 사도와 풀백이 측면 터치라인을 타고 내려가며 콤팩트한 원투 패스를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상대 풀백을 끌어낸 뒤 바로 옆 공간인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공격 루트를 즐겨 사용한다. 이때 마스투리는 골문 앞에서 수비 라인 사이에 머물다가 낮은 크로스와 컷백 타이밍에 맞춰 니어 포스트나 파사이드로 빠르게 움직이며 메브리는 박스 앞에서 세컨 찬스를 노리면서 이선 슈팅까지 준비한다. 반면 우간다는 측면 수비 조직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슨해 이런 패턴의 가장 취약한 형태를 보여온 팀이다. 풀백이 앞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윙어와의 간격이 벌어지고 안쪽 커버가 늦어지면서 컷백 상황에서 노마크 슈터를 허용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그래서 튀니지 입장에서는 굳이 중앙 빌드업을 길게 끌고 갈 필요 없이 측면에서 2대1 원투 패턴을 반복해 우간다의 구조적 약점을 직접 찌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 된다. 우간다는 오켈로와 샘무가비를 축으로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공격 전환 과정에서 풀백 라인이 함께 전진하면 뒤쪽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 채널이 동시에 열릴 위험이 커진다. 그 순간 메브리가 전방 압박과 역습 전환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려 인터셉트에 성공한다면 튀니지는 곧바로 박스 근처까지 볼을 옮겨 짧은 시간 안에 유효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세트피스 측면에서도 튀니지는 킥 퀄리티와 세컨볼 집중력이 좋아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한두 번만 정확하게 맞아도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확실히 끌고 올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 반대로 우간다는 세트피스 수비 시 마킹 전환과 공간 수비가 깔끔하지 않아 스크린에 걸리거나 두 번째 볼을 어설프게 걷어내다가 다시 실점 위기를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전반에는 우간다가 활동량과 직선적인 역습으로 한두 번 튀니지 수비를 위협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트피스 디테일과 수비 조직 완성도, 라인 유지 능력에서의 격차가 서서히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더운 환경까지 겹치면 라인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블록을 반복해서 재정렬할 수 있는 쪽이 후반으로 갈수록 유리한데 이 부분에서는 튀니지 쪽에 더 손을 들어줄 수 있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튀니지가 측면 원투 패턴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그리고 세트피스를 앞세워 꾸준히 찬스를 만드는 쪽이고 우간다는 간헐적인 역습과 전진 패스로 맞받아치는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전술적인 밸런스와 디테일, 그리고 세부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쪽이 튀니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승부 기대값은 자연스럽게 튀니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튀니지는 4-2-2-3-1 구조 안에서 메브리 사드, 마스투리로 이어지는 공격 축을 통해 측면과 중앙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세트피스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팀이다. 우간다는 오켈로와 샘무가비의 역습 한 방이 위협적이지만 측면 수비 간격 관리와 세트피스 수비 완성도가 떨어지는 약점 때문에 경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리스크가 적지 않다. 전술적인 상성과 세부 디테일,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드러날 수비 조직의 안정감까지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티니지가 승부의 흐름을 쥘 가능성이 더 높은 한판이라고 보는 편이 현실적인 판단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티니지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아스널 vs 크리스탈 팰리스. 이 경기는 아스날의 높은 수비 라인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스프린트 위주 역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아스날은 요케레스를 중심으로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걸고 사카의 폭 넓은 움직임과 에제의 하프스페이스 장악으로 상대 수비를 박스 근처까지 몰아붙이려 할 것이다. 때문에 전반 초반에는 점유율과 슈팅 수치에서 아스날이 앞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높은 수비 라인을 꾸준히 유지하는 아스날 특성상 볼을 잃은 직후 수비 뒷공간이 그대로 열리는 장면이 나오기 쉽고 이는 곧 예레미 피노의 라인 브레이킹과 직결된다. 발빠른 예레미 피노는 오프사이드 라인 근처에서 출발 타이밍을 잘 잡는 유형이라 오프사이드 트랩을 간발의 차이로 빠져나오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수비 집중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VAR을 돌려야 할 정도로 애매한 장면이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주심이 골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여지도 충분하다. 그만큼 아스날 수비진은 하이라인 뒤쪽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센터백과 풀백의 협력 수비가 무너지는 순간 곧바로 실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수비 조직적인 문제는 전술적으로 방향성을 유지한 채로 하루아침에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판 승부에서는 상대 역습 한 방에 경기가 기울어질 위험이 크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테타에게 전방 기점을 맡기고 예레미 피노가 그 뒷공간을 파고들며 휴즈가 중원에서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전환 패스로 두 선수를 이어주는 구조로 맞불을 놓을 것이다. 또한 3-4-3 구조 특성상 수비 숫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윙백이 전환 타이밍을 보며 올라오기 때문에 블록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한 번의 롱패스나 직선 패스로 아스날 하이라인을 찌를 수 있다. 반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홈에서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유와 공격 템포를 유지하려다 수비 뒷공간을 반복해서 열어줄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의 전방 화력이 완전히 침묵할 팀은 아니기 때문에 요케레스와 사카의 콤비 플레이로 최소 한두 번은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공산도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아스날의 공격 템포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 효율 사이에서 누가 상대 약점을 더 정확하게 찌르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승부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합쳐보면 하이라인 뒤 공간이라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경기하는 아스날보다 그 공간을 노릴 수 있는 빠른 스프린터와 전환 루트를 보유한 크리스탈 팰리스 쪽의 역배당 대비 기대값이 더 높다. 이라스날은 홈에서의 기세와 전방 화력을 믿고 라인을 올려 승부를 보려 하겠지만 그만큼 수비 뒷공간이라는 구조적인 약점을 그대로 안고 경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테타의 피지컬과 예레미 피노의 라인 브레이킹, 휴즈의 전환 패스를 앞세워 상대의 라인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카드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상성과 경기 흐름을 종합해보면 이 매치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 한 방이 스코어를 뒤집으면서 역배 승리 시나리오가 성립될 수 있는 그림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스날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부르키나파소 vs 척도기니. 이 매치는 부르키나파소의 콤팩트한 연계 패턴과 척도기니 수비 라인의 불안정한 간격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부르키나파소는 플레이메이커 주그라나와 에이스 우아타라의 연계를 중심으로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찌르는 공격 패턴을 잘 구축해두고 있다. 주그라나가 중앙에서 템포를 낮추었다가 순간적으로 패스를 끊어 찔러 넣으면 우아타라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박스 모서리를 선점해 슈팅 크로스 컷백을 모두 열어두는 움직임을 가져간다. 이 과정에서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는 유기적인 2대1 원투 패스가 자주 시도되고 한 명은 공을 받고 한 명은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들면서 척도기니 수비수들의 시선을 계속 흔들어 놓는다. 또한 공격수가 라인 바깥에서 출발해 타이밍을 늦게 가져가는 무브먼트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벗어나기 때문에 간격이 흔들리는 척도기니 입장에서는 트랩을 시도할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구도가 형성된다. 척도기니 수비진은 박스 근처에서 상대 공격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장면이 많고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침투를 따라가다가도 컷백과 백패스에 한 번 더 당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편이다. 그래서 부르키나파소 입장에서는 중원에서 한 번 라인을 넘기는 패스만 성공하면 박스 앞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척도기니는 나빌의 전진 패스와 아수의 침투가 살아나야 반격의 실마리가 생기지만 더블 볼란치와 사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많아 오히려 역습 차단에 쫓기는 장면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부르키나파소의 4-5-1 중원 라인은 라인을 내렸다가도 볼을 따내는 순간 곧바로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성향이 강해 상대가 라인을 올릴수록 뒷공간을 노리는 선택지가 늘어난다. 또한 주그라나와 우아타라의 연계가 매끄럽게 돌아가는 날에는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원투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체감 위협도가 경기 내내 유지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척도기니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더라도 하프 스페이스 간격 관리가 안정적이지 못해 두 줄 수비를 세워도 박스 모서리 주변에서 계속 틈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라기보다 리스크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키나파소가 지나치게 전진 배치해 뒷공간을 크게 열어두는 순간이 나온다면 아수에의 직선적인 침투 한 번의 실점 위기를 허용할 여지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중원 지배력,
그리고 팍스 앞 패턴 플레이의 완성도를 놓고 보면 90분 흐름에서 주도권은 부르키나파소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결국 이 경기는 부르키나파소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팍스 주변 원투 패턴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게 적독인이 수비 라인을 파고드느냐에 따라 스코어 간격이 결정될 경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종합하면 주그라나와 우아타라를 중심으로 한 연계 플레이의 안정감과 수비 블록에서의 응집력, 그리고 적독인이 수비진의 흔들리는 간격까지 감안했을 때 부르키나파소 쪽 승리 기대값이 분명히 더 높은 매치업이다. 일부르키나파소는 4-5-1 중원 라인을 바탕으로 주그라나와 우아타라의 연계를 중심축으로 세우면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팍스 앞 원투 패턴을 꾸준히 반복해 상대를 흔들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적독이니는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간 간격 관리가 불안정하고 팍스 주변 수비 대처가 매끄럽지 못해 이런 패턴 플레이를 버티기에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크다. 때문에 전술 밸런스, 중원 지배력, 패턴 플레이 완성도를 모두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부르키나파소가 흐름을 틀어주고 승리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부르키나파소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